오늘 30일 회계년도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새 회계년도 시작되는데 오늘까지 예산이 법안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돈을 못 쓰니까. 네, 아슬아슬하게 오늘 마지막 날 오전에 상원에서 여야가 합의된 상황. 예산 법안을 합의된 게 아니고 12월 3일까지 회계년도 끝나는 거를 이전까지 집행하던 수준에서 12월 3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부가 문을 닫는 것만은 피하는 1차 상원이 이제 표결에 들어갔는데 합의를 본 거니까 될 겁니다. 오늘 오후 늦게 하원에서 이거를 표결 처리하면은 하원은 걱정될 게 없죠. 왜냐하면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겨우 연방정부 문을 닫는 거는 피하게 되는데 12월 3일까지 그 새해 개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요 지난 1월 회기가 시작돼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서 일하는 의회 내 여야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걷어들이고 쓰는 거를 다 결정하고 감독하고 심의하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정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회가 트럼프 정치를 거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했지만은 양당이 너무나 싸우잖아요. 워싱턴 의회가 남자와 여자로 화장실을 구분하지 말고 민주당, 공화당으로 구분하자 갈 정도로 양당이 싸웁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까 제때에 제일 중요한 예산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과를 못 시키니까 정부가 문을 닫는 데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정파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장 경제에 그리고 우리 일상 경제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금 언급하신 이 국가 부채 한도가 다다랐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습니다. 대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겨서 돈을 걷어들이고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70년대서부터 매년 국가 재정이 나가는 데는 걷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빚으로 정부의 부채로다가 누적이 되어 온 거죠. 이거를 하염없이 많아지는 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으로 국가의 부채가 어느 한도에 다다르면은 그 이상 돈을 못 쓰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세금을 올려서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의 목표는 세금을 적게 걷어들일수록 인기가 있으니까 해서 감세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민주공화당 볼 때에는 대개 당의 입장이 공화당은 세금을 적게 걷어들여 가지고 그러한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돈이 시장으로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시장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게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고 민주당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 다음에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한다. 이게 큰 양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균형을 무너지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죠. 이 국가 부채 한도액이 꽉 찼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엘렌 그 재무장관이 어제 그저께 직접 언급을 했어요. 10월 18일 날이 되면은 이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다음에는 미국이 빚을 지고 있는 거를 원금은 못 갚더라도 매번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갚을 수 없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납니다. 이거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미국이 빚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한다 하면은 국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팔고서 돈을 걷어들여서 채권만큼 또
돈을 찍어가지고서 그 국가가 부족한 돈을 쓰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국가 재난이 많고 돈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서부터 언제까지는 돈 쓰는 거, 빚이 지는 거를 이 국가 부채 한도에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유예를 시키는 두 가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의회에서 여야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안에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부채 한도액이 차가지고서 이제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재무부가 우리 돈 쓸 거 없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어제 옐렌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 여야가 부채 한도에 관한 조정안을 만들지 않으면은 500만 명 이상의 은퇴한 미국 시민들의 매달 받는 소셜 시큐리티를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 봉급을 못 줍니다.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전 세계 금융권이 미국이 국가 신용도가 트리플 A 아닙니까? 최고의 신용인데 이거가 한 단계 낮아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융 대란이 오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워싱턴에 민주공화당은 그냥 내년도 중간선거를 놓고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엄청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10월 18일 이게 며칠 전에 하원에서요. 하원에서는 이거를 연장하는 내년도 12월까지 유예 기간을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는데 상원에서 공화당은 50대 50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상원에서는 어림도 없다. 이거 동의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 유예하거나 한도를 높이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죠. 세금을 올려나가는 데는 공화당을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 나섰죠. 이것 역시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전 세계 금융권, 특히 중심에 있는 뉴욕 월스트리트시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제일 큰 금융기관인 JP 모건 CEO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여야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살림에 대한 계획이 안 서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예산 법안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살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